이거는 고1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출 모의고사라서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풀었던 겁니다. 학교에서요. 경기도는 고등학교 네가 올라가게 되면 3월달에 시험 안 봅니다. 근데 경기도만 안 봐요. 알았죠? 그래서 너는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6월달에 제일 먼저 시험을 보게 될 거야. 근데 6월달에 시험 보는 게 또 단점이 뭐냐면 서울 애들이 안 봐. 그 많은 애들이. 그래서 6월달 성적을 다 믿으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해 줄게. 영어는 총 몇 문제냐면 45문제입니다. 45문제. 수능이에요. 알았죠? 수능하고 똑같아. 70분입니다. 근데 45문제는 우리 듣기 영역하고 독해 영역하고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듣기는 총 몇 문제인지 알아요? 17문제예요. 독해는 몇 문제일까요? 이과 가세요? 계산 잘하네요. 28문제예요. 특히 17문제가 몇 점 만점인지 알아요? 37점이요. 독해 28문제는요? 이과 가야 되겠네요. 산수 잘하네요. 63점입니다. 듣기 풀어본 적 있죠? 그죠? 17문제를 몇 분 동안 나오는 줄 알아요? 소요 시간? 25분입니다. 독해는 그러면 몇 문제? 28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45분 안에 푸셔야 돼요. 됐나요? 28문제를 45분 안에 풀려면 한 문제당 공평하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1분 40초 나와요. 이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죠.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너한테 지금 시험 문제 준 게 총 몇 문제지? 10문제야. 그럼 원래 얼마 안에 풀어야 된다고? 15분 안에 풀어야 돼. 됐어? 근데 지금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 많이 걸린 거 아니? 그래. 앞으로 문제를 금요일도 와서 다른 문제를 풀 거예요. 10문제예요.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25분이요. 너희들은 중3이라서 시간을 일부러 넉넉하게 준 겁니다. 그 안에 무조건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28문제를 45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한 문제당 1분 40초라고 얘기했어. 40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 다르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야. 네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아마 빈칸이라든지 문장 순서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울 거야. 쉬운 문제는요, 가급적 3, 40초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시간을 어려운 문제다가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연습을 드리지 않으면 아마 네가 6월달에 모의고사 볼 때 35번 풀었는데 시험지 OMR 카드 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찍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알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영어적인 측면을 먼저 좀 또 다른 걸 또 얘기해드리면, 그럼 이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영어를 맞아야 되나?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얘기해 줄게요. 오만중학교 4학년 몇 명이죠 총? 300명 잡읍시다 그냥. 300명. 니네 시험 보면은 성적표 A, B, C, D로 나오는 거 알아요? 혹시 B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니네 이거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니네 전교생, 그러니까 니네 같은 학년 중에 A를 몇 프로를 줬는지, B를 몇 프로를 줬는지, CD를 몇 프로를 줬는지를 다 나옵니다. 알았지? A를 몇 프로나 받을 것 같아요? 300명 중에요? 생각 안 해봤죠? 몇 프로? 확인해 봤더니요, 오마죽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28%가 A예요. 쉬운 모 학교를 찾아봤더니요, 48%가 A예요. 됐어요? 혹시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1등급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4%. 2등급은요? 오, 많이 알고 있네. 3등급은? 23%입니다. 어때요? 중학교 오마중학교에서 내가 A 받았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내가 A를 놓쳐본 적이 없어. 근데 몇 등급까지 A를 받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4등급까지 A 받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성적 믿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애는 95점 밑으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는 한 번도 A를 놓친 적이 없다고요. 전 그거 안 믿어요. 얘 고등학교 가면 그럼 뭐예요? 4등급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은 실력 아닙니다. 정말로 알 수 있는 건 고등학교 가서 정말로 피 터지게 한번 붙어봐야 그 사람 성적을 알 수 있어요. 알았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 너 혹시 오빠랑 누나 있니? 아, 너 오빠랑 언니 없어? 동생은? 있어? 몇 학년이야? 6학년. 남자야 여자야? 싸우냐? 안 싸워. 야, 원래 형제자매끼리는 싸우게 돼 있는데 남매는 안 싸우나? 누가 착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야? 자, 네가 첫째라서 입시에 대해서 네가 또 알아봐야 되고 이제 너의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데 부모님 중에 상담을 하면 얘는 얘기를 해. 우리 애는 한 번도 애를 놓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 4등급이 나왔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물어본다고요. 근데 어때요? 아까 보니까 자료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요. 알았지?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야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요. 그 다음 뒤에 서성한, 중경외시, 이건동, 홍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렇게요. 얘네가 다 합치면 15개 대학인데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15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마지막 얘네들 이 정도 가려면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국어, 영어, 수학 2등급, 2등급, 2등급입니다. 알았지? 대학 가기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는 333이 나왔어요. 어디 갈 수 있나요? 경기권입니다. 경기권 4년제.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KTX 타고 대학 다니셔야 돼요. 알았죠? 대학 가기 이렇게 힘들다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중3인데 꿈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고.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고대요, 연대요. 서울대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서울대는 넘사벽이라고 느끼나 봐. 고대 연대 못 간다고요. 하기 힘들다고. 고대 연대 가려면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전국 애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4등 안에 들어도 갈등말동이라고. 되냐? 대학 가기 정말 힘들지. 그럼 영어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영어는 상위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입니다. 최하 얘기하는 거야. 마지노선으로 2등급 찍으셔야 돼요. 됐네? 선생님, 저는 상위 15개 대학 못 갈 것 같고요. 인서울이 목표입니다. 인서울은 대체적으로 어느 대학을 얘기하냐면 북숭세단 광명상가라고 얘기해요.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대략적으로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의 마지노선은 3등급입니다. 만약에 영어를 내가 4등급 찍었다. 그러면 힘들다고요. 경기도로 빠지셔야 돼요. 알았죠? 그 마지노선이 3등급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3등급은 몇 점 얘기하는 거죠? 절대평가니까 70점부터 79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등급이에요. 됐네? 그러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단어는 일단은 시간 줄여야 돼요. 알았죠? 많이 줄이셔야 돼.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풀으려고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아마 다 2등급, 3등급씩 다 올라갈 겁니다. 알았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금요일 날은 시간에 맞춰서 꼭 풀어봐 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인데요. 글의 요지는 이 글의 요지가 뭐냐?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문제 풀 때는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머지 문장도 제대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해석을 딴 방향으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전혀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고 전혀 엉뚱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무조건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 여기 rather than이 나왔는데요. rather than은 정말로 중요한 구문입니다. be rather than A라고 좀 알아두세요.
정말로 잘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구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A, B 같은 걸 얘기하면 A와 B는 동일한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게 해석이 뭐냐면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뜻이에요. 됐네? 그러면 글쓴이는 A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B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B가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줄 아니? 해석을 못하더라도 A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무시하라고요. 단어 몰라서요. B를 우리는 정독하면 돼요. 왜? 말하고자 하는 게 B니까.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너도 아직 중학생이지? 미안. Not only A, but also B.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뜻은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죠. 이건 A를 강조하는 말일까요? B를 강조하는 말일까요? 오케이. 이건 B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A하고 B는 동일한 형태로 써줘야 돼요. 됐나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전체 다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rather than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비교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되죠. 이거를 바꾼 건데요. B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쓴 거냐면 rather than A를 쓰고 쭉 나오고 컴마 나오고 B가 나올 겁니다. 컴마 다음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됐네? 이거 같은 구문입니다. 되니?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쭉 읽다가 뭐를 찾아요? 그냥 눈을 읽다가 컴마 찾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라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은 can better motivate,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는 뜻이 뭐죠? 뭐뭐 함으로써요. 뭐 할 때 쓰나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함으로써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할 때 써요? 나는 요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함으로써는 결과라고 봐도 되는데요. by ing는 주로 뭘 나타내냐 하면 해결책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솔루션을 나타내요. 됐나요? 그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대. 이게 뭔데? 이게 결과예요.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앞으로 바이인지 나오면 정독하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입니다. by considering, 고려함으로써. 구문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consider A as B 알아두셔야 돼요.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입니다. consider A as B. A는 생략 가능합니다. 알았죠?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과제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지? 학생들일 거야. 그지? 학생들의 과제를 고려함으로써 뭐로 고려를 해요? incomplete, 미완성된 것으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requiring, 요구함으로써 이 ing 서로 같은 형태, 우리 이거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렬 구조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선생들은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참 줄 수 있대. 잘 줄 수 있대.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들이 낸 과제를 미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야. 과제를 해갖고 왔어? 이거 제대로 다 안 돼 있네? 다시 해와? 라고요. 됐나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완성해와? 라고 하는 거래. 됐냐? 답은 몇 번이라고요?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내가 지금 해석한 부분이 5번하고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개선 기회를 준다라는 건 다시 해와. 추가적인 노력을 해와. 됐어? 그리고 이 부분 읽었던 거. 선생들이 애들한테 더 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정말 영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요. 외고나 과거관 애들 수능 문제 풀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서 답 찾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딱 나처럼 푼다고요. rather than이 B를 강조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 부분을 정독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한 문제당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1분 30초 안에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풀 수 없어요.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어야 된다고요. 됐네?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만 읽고 답을 5번을 찍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그게 주제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다음 문장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고요. 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있지 않았냐면 teachers, 선생님들 Beechwood Middle School이라고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요? 예를 들려고 해줘요. 예시라고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예시, 앞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이건 영어에서 공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부터가 예시인지, 예시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 왜? 그 앞문장이 주제문일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비치우드 미드스쿨이라는 이 이름을 딱 보고 아, 여기서부터 예를 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 앞문장이 주제문이겠네? 그래서 나는 이 이하는 읽지 않았습니다. 안 읽었다고요. 알았죠? 문제 푸는 거 딱 얼마요? 20초 걸렸습니다. 알았지?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니네들한테 이걸 시키면 불안해서 못해. 답이 틀릴까 봐. 근데 영어를 앞으로 자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의 패턴을 아마 네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야. 알았지? 네 몸에 익게 될 거라고. 됐어? 오늘 하나만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거. 알았지? 그게 공식이야. 잊어먹지 마세요. 1번 여기까지요. 2번 한번 가볼게요. 글의 주제인데요. 첫 문장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죠? 한번 가볼게. curiosity, 호기심이란 단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문장이 중요해. 구문도 다 가르쳐줘. 예시문 앞에가 주제문이야 라고 얘기해줬는데 단어 몰라서 해석 못하면 다 말짱 꽝입니다. 알았죠? 야, 맨 처음에 딱 있는데 curiosity 어디서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찍을 수밖에 없어. 됐어?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호기심이라는 건 만듭니다. 우리를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듭니다. 뷰 나왔네요. 삼각형이요. as 삼각형이요. 위에서 우리 아까 뭐 봤나요? consider A as B 봤죠. 여기다 써줄게요. consider A as B인데 as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었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지?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어. 됐어? consider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줄게요. C A as B. C 대신에 view A as B. view 대신에 think of A as B. regard A as B. 그 다음 take A as B.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A를 B로 간주하다. 중요한 건 뭐? consider만 as 생략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as 다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take A as B,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view A as B, see A as B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A를 B로 간주하다.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꼭 체크. 여기 또 나왔어요. regard A as B랑 똑같은 게요. 자, 호기심은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뭐 하도록?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view, 간주하도록요. tough problem, 힘든 문제를 뭐로 간주하도록? 흥미로운 도전으로 take on, 받아들일 흥미로운 과제들로 간주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봐.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오케이. 얘가 선생님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토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글의 글감입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이 글쓴이는 호기심을 좋게 표현했습니까? 나쁘게 표현했습니까? 안 좋게 얘기했나요? 글 다시 해석해 줄게요. 호기심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훨씬 뭐하기 쉽도록? 간주하기 쉽도록. 힘든 문제를 흥미로운 문제로 받아들일. 어때요? 좋게 받았어요? 아니면 나쁘게 받았어요? 좋게 받았어요. 여기서 딱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 느낌 가져가야 되냐면 완벽하게 해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글쓴이는 호기심을 되게 중요하고 좋게 얘기하고 있네. 왜? 우리가 하기 싫은 문제, 힘든 문제를 우리가 흥미롭게 받아들일 과제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어? 그럼 머릿속에는 뭐 있어야 돼? 아, 호기심이 이 글의 토픽이고 호기심은 좋은 거구나 라고 글쓴이가 써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읽고 나는 아래 보러 갔어. 선택지를 보러 갔습니다. 내가 금방 얘기하면서 이 글의 토픽은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죠.
이 문제가 뭔데요? 주제 찾으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근데 호기심이 이 글의 탑이라고 그랬다고.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볼 건데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뭘 찾을 거냐면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을 겁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건 답이 아니라고요. 왜요? 호기심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 글의 글감이고 그 다음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혹은 호기심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다면 그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1번 해석하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호기심 있나요? 없나요? 답 아닙니다. 알았죠? 2번은요? 있습니다. 3번은요? 없어요. 됐나요? 해석 안 하고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4번은 있나요? 있네요. 5번은요? 있습니다. 됐어? 나는 뭐 할 거다? 이거를 확인한 이후에 2번하고 4번하고 5번만 해석해 볼 겁니다. 1번하고 3번은 아예 해석도 안 해요. 알았죠? 1번, 2번 읽어봅니다. 호기심, as, 뭐뭐로써? 숨겨진 힘으로써. 긍정적인 틀을 재구성, 다시 만드는 거. 틀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 재구성입니다. 긍정적인 재구성의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 이 말은 좋게 표현한 겁니까? 나쁘게 표현한 겁니까? 좋게 표현한 거예요. 2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요. potential threat, 잠재적인 위협, caused, 초래된 by 호기심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초래된 잠재적인 위협. 호기심 좋게 보고 있나요? 나쁘게 보고 있나요? 나쁘게 보고 있죠. 4번 답 아닙니다. 4번 지웁니다. 어때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이제 알았지? factors, 요소들 that reduce, 줄이는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들. 5번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는 이거 있습니다 라고 글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이건 호기심이 토픽이 아니라 호기심을 줄여버리는 요소들이 이 글의 토픽입니다. 난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답 2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요. 모의고사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이것도 나 푸는데 정확하게 20초. 더 이상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글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제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In general, 여기 한번 볼래요?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동기부여합니다.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 5형식입니다. 호기심은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to view 또 나왔죠. QASB. 됐나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간주하도록 challenges, 도전으로 rather than,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그죠?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간주하도록 동기부여해 줍니다.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위협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럼 선생님 아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얘가 주제인지 호기심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문장 볼래요? 스트레스 받는 회의.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호기심 얘기가 나오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회의를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랑 함께하는? 사장과 함께하는. 사장과 함께하는 스트레스 받는 회의는 becomes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배울 기회가 돼요. 뭔데요? 예시예요. 호기심이 이런 작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문장으로 답 찾으러 간 겁니다. 됐을까? 뒤에 그 선생님이 준 답지에 해설지하고 요약하고 다 모르는 단어하고 다 써 있어요. 알았죠? 집에서 꼭 피드백 해보세요. 알았죠? 3번만 보고 잠깐 쉴게요. 제목입니다. 제목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시의 발달을 생각할 때 rarely 별표하세요. 고1이 됐던 고2가 됐던 고3이 됐던 영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니? 라고 얘기하면 제일 1번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영어 문제 풀 때 힘든 게 뭐야?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래?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다 몰라요? 애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답은 어휘. 단어를 몰라서 못 풀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하는 대답이거든요. 어휘 중에서도 앞으로 독해 많이 해보고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LI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부사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단어 뜻을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LI가 붙어있다면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뜻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걸 해석을 못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네가 꼭 알아야 될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부사예요. 이름 그대로 부정하는 부사입니다. 품사는요. 빈도부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빈도부사에서 그 빈도부사는 시험이 두 개죠. 이 단어가 빈도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 다음에 이 빈도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 두 개가 시험이었었거든. 빈도부사 중에서도 아마 뭐 본 적 있어? seldom 본 적 있을 겁니다. 뜻이 뭔데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죠. 얘가 들어가면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정부사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 뜻을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not이 없어도요. 알았죠? seldom, 그 다음에 여기요. 나와 있는 것처럼 rarely. 알아둡니다. 또 뭐가 있느냐? barely, hardly, little, 그 다음 scarcely. 이 6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얘네 뜻이 뭔데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됐어요? 이 정도 아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갑시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rarely, 거의 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The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 뭐에? vertical transportation. vertical이란 단어 압니까? 수직의 단어 많이 하네. transportation은 운송수단, 수직의 운송수단. 됐어? 여기를 읽어봤을 때 이 글은 잘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도시 발달을 생각할 때 수직의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데? 도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라고? 수직의 운송수단이라고요. 됐네? 얘가 없었으면 도시 발달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지금 글 필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됐니? 그럼 얘가 뭔데? 얘가 이 글의 토픽입니다. 얘는 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됐네? 그러면 수직의 운송수단이라는 게 과연 뭘까? In fact, 사실, each day, 매일, more than over죠. 뭐뭐 이상입니다. 7 billion, billion은 10억이죠. 70억 회 이상의 elevator journey. 수직의 운송수단이 뭐 얘기하는 줄 알았어? 같은 겁니다. 영어는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어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사용합니다. 알았지? 수직의 운송수단은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구나. 결국 뭐 이 글쓴이는 도시 발달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선택지 보러 갑니다. 1번부터 5번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를 나타내는 vertical transport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됐어? 1번 있네요. 2번 해석 안 해봤는데 안 보입니다. 됐니? 3번요? 있습니다. 4번요? 없어요. 5번요? 없습니다. 답은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해석해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져왔다. 빌딩을 더 가까이 하늘의 빌딩을 더 가까이 가져왔다는 건 뭔데? 도시 발달이야. 같은 말이라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How to construct, 건설하는 방법. 엘리베이터를 싸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방법. 됐냐?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1번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는요. 답은 1번.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